제 이름은 정순입니다. 저는 49살입니다. 그리고 3월의 어느 화요일 저녁, 16살 된 딸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부엌으로 들어와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은행 명세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비 계좌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9년 전에 함께 개설한 계좌였습니다. 특별히 오직 두 아이의 대학 교육 자금만을 위해 저는 9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그 계좌에 입금해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남편과 약속했던 2년 동안에도 병원 세탁실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6일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매달 3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30만 원, 9년, 3,240만 원이 그 계좌에 있어야 했는데 딸이 내 앞에 내민 명세서를 보니 잔액이 120만 원밖에 없었다. 딸을 바라보니 딸이 말했다. 엄마, 아빠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펜 찾고 있었거든요. 다시 명세서를 봤다. 가스레인지를 껐다.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딸이 말했다. 3주 됐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팔짱을 꼈다. 딸이 와서 내 옆에 앉았다. 화요일 저녁 부엌에서 딸을 안고 저녁 식사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가는 동안 6년간의 야간 근무를 떠올렸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6살에 병국 씨와 결혼했어요. 26살 때였죠. 병국 씨는 29살이었고요. 회사 회식에서 만났어요. 병국 씨는 영업직이었고 저는 관리직이었죠. 병국 씨는 영업사원 특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솜씨도 좋고 얼굴 표정도 잘 읽고 상대방을 마치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점이 좋았어요. 오랫동안요. 결혼 2년 후 딸 지연이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2년 후 아들 태민이가 태어났어요. 평범한 삶이었지만 좋은 삶이었죠. 둘 다 직장에 다녔고 생활비는 나눠서 냈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또다시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그게 바로 평범하지만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나는 그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했다. 교육 자금 마련은 내 아이디어였다. 지연이는 7살이었고 태민이는 5살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병국이를 앉혀놓고 계산한 내역을 보여주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값, 집세, 모든 것. 아이 둘을 위한 돈이었다. 금액은 상당했다. 나는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지연이가 대학 갈 나이가 될 때쯤엔 충분할 거야. 병국이는 금액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니? 엄청난 금액이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 그걸 갖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는 다음 주에 계좌를 개설했다. 우리 둘의 이름으로. 나는 매달 15일에 내 급여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설정했다. 매달 9년 동안. 저축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날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다. 병국이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의 월급은 18% 삭감되었다. 나는 다시 계산해 보았다. 부족했다.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매달 저축을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 없었다. 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아파트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병원 세탁소에서 야간 근무 자리를 찾았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6일 28만 원. 한 달에 추가 수당. 나는 그 돈을 받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 6시 30분에 집에 와서 정오까지 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일어나서 저녁을 차리고 11시에 다시 출근했다. 2년 동안
병국이는 고맙다고 말했다. 자주 말했다. 내가 피곤할 때면 국을 가져다 주었다.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래야 내가 잘 수 있으니까. 그는 마치 아내의 희생을 이해하는 남편 같았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2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야간 근무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병국이의 월급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끝났다. 나는 다시 주간 근무로 돌아갔다.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정상이었다. 지연은 3월의 어느 화요일에 금영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습니다. 학교 과제에 쓸 펜을 찾으려고 아버지 책상 서랍에 들어갔다가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명세서는 맨 위 서랍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계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두 아이 모두에게 그 계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교육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임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연은 그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명세서를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주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해할 만한 설명을 찾으려고 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딸아이를 안아주고 부엌에서 딸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저는 식탁에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9년. 한 달에 30만 원. 3,240만 원. 현재 잔액 120만 원. 3,120만 원. 없어졌네. 야간 근무를 생각했습니다. 2년. 일주일에 6일.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피곤할 때 그가 가져다 주던 수프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이들에게 아침에 조용히 하라고 말하던 것을 생각했다. 나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떠올렸다.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 그가 3,100만 원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병국이 집에 올 때까지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7시 15분에 그의 열쇠 소리가 문에서 들렸다.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앞에 놓인 공증서를 보았다. 그는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이 나타났다. 충격이 아니었다. 들키고 나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재빨리 계산하는 사람의 특유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말했다. 앉으세요. 그는 앉았다. 나는 말했다. 모든 걸 말해. 전부 다. 지금 당장. 명세서도 있고 은행에도 이미 전화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 모든 걸 말해. 지금 당장. 그리고 아무것도 빼놓지 마. 그는 내게 말했다. 40분이 걸렸다. 그는 도박을 시작했다. 5년 전. 처음엔 온라인으로. 그 다음엔 동료가 소개해준 비공개 그룹을 통해. 카드게임. 스포츠 베팅.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도박. 그는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인출했다. 처음엔 소액으로. 그 다음엔 더 큰 금액으로. 항상 다시 넣어둘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엔 무조건 이길 거라고. 항상 이유를 만들었다. 하지만 항상 잃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서 40분 동안 모든 것을 말해줬다. 차가운 저녁 식사가 스토브 위에 놓여 있는 동안
우리 딸은 복도 저편 자기 방에서 숙제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나는 물었다. 이 계좌 말고 빚이 얼마나 되세요? 그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약간. 나는 다시 물었다. 얼마예요? 그는 말했다. 1,400만 달러.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는 말했다. 오늘 밤 나가세요. 일주일 동안 필요한 것만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에 손 변호사에게 전화할게요. 내가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말했다. 병국 씨. 나는 2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아침 6시 30분에 집에 와서 병원 빨래 냄새를 풍기며 점심까지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녁을 차려주고 11시에 다시 병원에 갔어요. 2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당신은 이 집에 앉아서 그들의 미래를 카드게임에 걸었군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제발 나가세요. 그는 나갔다. 손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는데 내 동료가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그 동료의 이혼 소송도 숨겨진 빚 때문에 복잡했었다. 그녀는 직설적인 사람이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책상 위에 진술서를 올려놓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말했다. 교육 계좌에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적혀 있죠? 나는 대답했다. 네. 그녀가 말했다. 입금은 모두 월급에서 나간 건가요? 내가 말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자동이체였습니다. 9년치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야간 근무 수입과 입금 날짜에 대한 증빙 서류도 있나요? 내가 말했다. 네, 다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자동이체 확인서까지 모두 보관했습니다. 9년치입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급여 명세서를 9년치나 보관하셨군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라고요. 손 변호사는 펜을 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럼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다음 단계는 11개월이 걸렸다. 11개월 동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결과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이 승인되었습니다. 교육계좌에서 인출된 3,120만 원은 내 급여 입금에서 전액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내 자산으로 간주되었다. 병국은 그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즉시 갚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그 돈이 없었다. 하지만 7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매달 내 명의로 된 계좌에 지연이와 태민이 이름으로 외부 부채 1,400만 원 그의 빚일 뿐. 내 것도 아니고 아이들 것도 아니다. 그의 빚이다. 우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팔렸다. 그의 빚을 청산하고 난 후 내 몫은 같은 동네에 있는 더 작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2월의 어느 토요일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연이와 태민이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3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상자까지 다 넣고 나니 지연이는 라면을 끓였어요. 새 가스레인지에서요. 아직 제대로 된 식기를 꺼내놓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거실 바닥에 우리 셋이 앉아 주변에 상자들이 널려 있었고 냄비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태민이가 말했다. 엄마,
대학 등록금은 괜찮을까요? 내가 말했다. 응. 괜찮을 거야. 태민이가 말했다. 약속해요. 내가 말했다. 내가 9년 동안 영수증을 전부 모아뒀어. 내 미래는 절대 어지럽혀지지 않을 거야.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는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냄비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봤다. 딸이 엄마를 평생 간직할 무언가를 처음 깨달았을 때 보는 눈빛 같았다. 나도 지연이를 바라봤다. 내가 말했다. 라면 먹어. 식어가네. 지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지연이는 라면을 먹었다. 지연이는 3월에 대학에 입학한다. 재정학 전공이다. 그녀가 직접 선택했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웃었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나는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녀는 부분 장학금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항상 그녀 명의였던 계좌에서 충당되었죠. 3,100만 원이 사라지려 했지만 9년치 영수증이 증거로 없어질 수 없었던 그 계좌 말이에요. 태민이는 14살이에요. 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해요. 대학에 가기까지 4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매달 1일에 그 계좌로 월별 납부금이 들어와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법원 명령에 따라 납부금이 들어올 때 나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옳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11개월 동안 계산한 결과가 마침내 정답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떠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시간, 야간 근무, 이른 아침,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모든 급여 명세서,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모든 자동 이체 확인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어두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읽어낸 것, 야간 근무, 병원 세탁실, 추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이 희생한 것,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읽어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카드게임에 걸 수 없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 맞은편 부엌 식탁에 앉아 죄책감에 찬 얼굴로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아 9년치 증거 자료와 변호사 아들의 전화번호를 단축 다이얼에 저장해 두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결국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정순이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가슴 아팠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영수증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라면이 식기 전에 드세요.